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신간 출간 기념 콜라보 낭독, 우리 윤미경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 낭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송정희 낭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성우 송정이고요. 또 우리 윤미경 선생님이랑은 낭독 인연 한 2년여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또 토요일 낭독 책방에서 꾸준히 인연을 맺어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윤미경 선생님께서 질문하는 부모가 아이를 살린다라는 단독 저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신간이 나와서 같이 우리 콜라보 작업해요 했는데 윤미경 선생님께서 너무나도 반갑게 또 맞아주셔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경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함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 음, 책을 받아둔 그 결과물이 이제 손에 딱 닿았을 때 그것을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눠주는 많은 선생님들, 제 주변의 많은 분들한테 정말 감사함을 가득가득 느끼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요즘에 뵈면은 그런 게 막 느껴져요. 미경 선생님에게서. 응. 근데 이 공저를 한 6권 정도 출간을 하시고, 이번에 처음으로 단독 저서를 내셨어요. 좀 기분이 어떤지. 음. 그동안에는 이제 제가 원래 뭐 책을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도 없었고, 뭐 그렇게 글이나 책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한 23년도까지는 학교에서 이제 승진 준비하고 그냥 네. 학교 일만 또 가정에서 아이들만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한 23년쯤 이제 승진 준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음, 자꾸 나에 대한 물음을 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경영 노트라는 교사 성장 모임에 들어가게 된 게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계기였는데 그 네. 이후로는 뭐 낭독도 그렇고 캘리그라피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브루타도 그렇고 어떻게 다 이어지면서 저한테 기회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책 쓰기까지 그러니까 글을 잘 못 쓴다는 그런 생각에 이제 제가 또 제 발로 찾아 들어가서 글을 써보겠다고 배우겠다고 들어간 그 백작 과정까지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요소 다 귀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정말 엄청 컸고 그분들의 기운을 좋은 점, 저의 롤모델이 되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개인 저서를 낼 깜냥은 안 되니까 공저를 열심히 하면서 네, 하나하나 조금 음. 쌓아갔던 2년간의 시간이 있었고 드디어 네, 올해 4월에 제 개인 저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글쓰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탐구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취미로 시작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단독 저서까지 책을 출간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좀 어떤 식으로 넘어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또 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개인 저서를 쓰겠다는 그렇게 큰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처음에 그 주변에 막 개인 저서를 쓰는 분들을 볼 때도 아, 나는 출판계를 흐리고 싶지 않다. 거기를 제 책을 하나 더 하면서 민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개인 저서를 낼 생각은 정말 한 번도 없었는데 주변의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개인 저서를 내면서 오히려 자신을 더 발견하게 되고 그 일상에 그 하나하나에 더 감사하게 되고 일상을 포착하게 되는 그 과정들의 그 증언들이 좀 자극이 되었어요. 네. 진짜야? 글을 쓰는 과정을 겪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고, 특히 이 하브르타는 제가 이제 사춘기를 맞게 되는 저희 아이들하고의 갈등이 점점 증폭이 되면서 어떤 좀
해답을 찾고 싶어서 또 어떤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이들하고 저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 이걸로 한번 주제를 삼아서 글을 써보자. 라고 했고, 사실 초고는 한 2년 전에 썼었어요. 그런데 아, 그게 개인 저서로 내기에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네. 많은 퇴고의 과정,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결국은 네, 용기를 내서 부족한 게 많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네, 올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는 한 2년여간의 시간이 좀 이제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이제 출판사와 계약이 되어서 움직이는 어떤 과정들, 요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 제가 듣기로는 어떤 많은 출판사에 컨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 많은 출판사가 있긴 하지만 음, 또 엄청 많은 작가들이 다 투고를 하니까 거기에서 컨택을 받는 과정은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저같이 무명 작가한테는 그 기회가 더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점점 자신감은 쪼그라들었죠. 아, 내 글은 그렇게 출판사에서 선호하는 글이 아니라, 이렇게 간택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좌절의 과정이 많이 있어서 더 자신감이, 네, 줄어들기도 했지만, 결국은 몇 개 출판사랑 이제 좀 얘기가 잘 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또 그 금전적인 거와 판매 네. 부스와 홍보 계획과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도 저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니까 음. 제일 안전한 곳과 계약이 이루어졌고, 네. 그래서 출간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출판사에서 뭐 그것도 뭐 계약 조건에 다 있기는 하지만, 출판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맡아서 해주지는 않고, 다 이제 제가 뚫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 네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홍보라든가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네, 오늘이 처음이에요. 오늘 낭독회가 네, 제 첫 그 홍보의 시작이고요. 내일 또 제가 속한 글쓰기 모임에서, 네, 저자와의 강연이 있고, 또 5월 22일에 하브르타 쪽에서도 이제 토크를,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거기도 있고, 6월 달에 또 자기경영 노트 교사 성장 모임에서도, 네, 저자와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기경영 노트라는 그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인지, 그리고 음, 거기에서 굉장히 교사분들이 큰 성장을 많이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좀, 아주 잠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와주신 선생님들도 자기경영 노트의 선생님들이, 네, 많이 와주셨는데, 네. 그, 온라인으로, 어,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이 됐어요. 네. 제가 그 줌의 정말 최대 수혜자거든요. 저는 뭐 아, 아이들, 뭐 의정부라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서울에 뭐 강의가 있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도 못하는 상황이고, 또 직장에 다니고 집에 와서 아이들을 챙기다 보면 그렇게 받고 싶은 교육이 있어도 이제 맘 놓고 못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줌이라는 이 온라인 세계가 저를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연결해줬어요. 낭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처음 시작이 되었던 게 이제 자기경영 노트 교사 성장 모임인데, 전국의 선생님들이 함께 토요일 아침마다 새벽 6시에 만나요. 그래서 독서 모임도 하고, 음. 그다음에 자기 그 성장을 이루었던 성장 나눔도 하는데, 이제 가끔씩 8월 여름 워크숍이나 오프라인 뭐 모임을 통해서 마치 교회 부흥회 같은, 제가 기독교를 믿고 있진 않지만 그런 서로에게 정말 긍정적인 기운을 그렇게 주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영향, 그리고 동기부여,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를 억지로 절대 시키지 않거든요. 스스로 그 마음이 일어나게끔 해주시는 모임이라서 저도 23년부터 지금 4년째 네, 네. 꾸준히 네, 하고 있습니다. 음.
그 글쓰기도 여기 자기 경영 노트에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걸까요? 공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첫 네. 공저가 자기경영 노트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다른 분들은 뭐 글쓰기 과정을 배우나? 배우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글을 잘 쓰지? 부사는 다 잘 쓰는 건가? 근데 전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에피소드를 쓰고 어떻게 메시지를 거기에 담지? 이런 고민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찾다가 저희 그 자기경영 노트에서 그 2기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 또 이제 책 쓰기 코치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네. 거기에 문을 두드리고 네, 그 과정을 또 시작하게 됐어요. 네네. 그 첫 출발은 그렇게 막 글쓰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셨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글쓰기가 지금은 음, 그래도 지금 한 4년 정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윤미경 선생님의 삶에 어떠한 좀 이야기들이 좀 꾸려졌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 바라보는 시선이나 기록과도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음, 이렇게 막 사색을 즐기거나 뭔가를 고민을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네, 단순한 사람이고 계획적이지도 않고 그냥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도 저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그게 생각으로만 그치면 어느새 휘발되어 없어지는데, 제가 기록으로 남겨두니까, 내가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모아지면서 그것이 결국은 자기 성찰도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맞물려 있다. 사람과의 관계, 글쓰기, 사물을 대하는 태도, 교실에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글쓰기는 흔히 삼쓰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합득이. 정말, 네, 딱 맞다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주 요즘 최근에 그 삶에서 스쳐 지나갔던 것 중에 요즘에 한번 요거 글쓰기로 한번 이어보면 좋겠다라고 했던 순간이 좀 있으실까요? 아, 네, 제 엄마와 관련되었던 장면인데, 저희 음, 엄마가 그 허리에 좀 협착증이 있으셔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는 날이어가지고 또 제주도 지방에 계셔가지고 제주도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하셔서 제가 입원하는 날 전화를 드렸어요. 몇 시에 입원이야? 이제 출발해? 뭐 이런 전화였는데 서점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점에 가서 제 책을 찾았대요. 질문한 부모가 아이를 살린다 책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제주도 그 조그만 서점에는 책이 없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퇴원하니까 책을 10권 네, 주문하겠다. 그리고 퇴원하면서 그거를 이제 찾아오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제 수술 끝나고 그 퇴원하고 나서 저도 잠깐 제주에 엄마를 보러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책을 10권 주문하신 거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70대가 넘으셨으니까 주변에 손주를 키우시는 그 사춘기 손주를 키우시는 지인들한테 선물할 거라면서 이렇게 책을 쌓아두신 모습을 보고 네, 책 쓴 보람도 느끼고 엄마의 사랑도 느끼고 글감도 얻었다. 네. 네. 자, 제주도에 또 계시는 어머님께서 아픈 와중에도 그 딸을 생각하는 다른 게 하부루타가 아니네요. 그쵸? 예. 이 질문하는 부모가 아이를 살린다라는 이 책은 하브루타 교육, 하브루타 대화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고 또 그리고 윤미경 선생님이 만난 하브루타 대화법 그리고 교육법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브루타의 대화에는 어떤 게 중심이고 어떤 식으로 교육이 좀 이루어지는지 실질적인 얘기들 좀 궁금합니다. 네. 음,
원래 제가 만났던 하브루타는 교과였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이 하브루타가 되게 막 붐이 일었을 때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고 막 이렇게 짝대화를 많이 시키고 교과의 내용을 짝한테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저한테는 다가왔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게 부모 교육,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랑 되게 갈등이 심해지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찾아보다가 하브루타 부모 교육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부모 교육을 공부를 하고 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그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아이를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따라와, 뭐 이런 식의 그런 우위의 입장에만 있었구나. 그런 제 태도를 먼저 반성하게 되면서 그 또 저희 둘째가 확실히 저랑은 기질이 많이 달라서 되게 많이 부딪혔었는데 그 아이는 그 아이 나름대로의 타고난 기질이지 그 아이가 나한테 부모한테 이렇게 맞서 싸우려거나 이제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되게 인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브루타의 첫 시작은 상대를 상대 그 자체로 인정하고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 네, 그게 하브루타 부모 교육의 첫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와, 그거는 뭐 엄마와 아이와의 그 관계뿐만이 아니네요. 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어, 그렇게 시작한 하브루타 대화가 이 책 한 권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미경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셨던 이것을 가정에서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궁금했었고, 그 이야기가 담긴 본문에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본문 낭독에서 또 하브루타 교육이 어떻게 윤미경 선생님 가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낭독으로 질문하는 부모가 아이를 살린다 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자녀와의 연결고리, 하브루타 대화, 질문하는 부모가 아이를 살린다. 윤미경 지음, 출판사 미다스 북스. 작가 소개입니다. 윤미경. 윤미경은 26년 차 초등교사이자 두 아들을 키운 엄마다. 교실과 가정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가르치는 말보다 연결되는 질문을 고민해 왔다. 사춘기 아이와의 갈등 속에서 질문의 힘을 다시 발견했고,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를 선택했다. 현재 학교와 강의 현장에서 하브루타를 실천하며 부모와 아이를 잇는 질문의 언어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두 아들과 함께 부딪히고 배우며 깨달은 질문의 힘과 하브루타 대화의 실제를 담았다. 공저 나를 일으키는 회복 루틴 외 6권을 출간했고요. 바로 이 단독 저서 질문하는 부모가 아이를 살린다. 처음으로 이렇게 저서를 내셨습니다. 먼저는 음, 1장에서는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책이거든요. 1장에서는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부모가 느끼는 무기력함을 담았고요. 2장에서는 아이를 바꾸려 했던 부모로서의 성찰을, 그리고 3장에서는 하브루타 대화를 통해 다시 관계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사장에서는 일상 속에서 실천한 하브루타의 변화, 그리고 5장에서는 부모의 성장이 아이의 성장을 이끈다는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저는 3장에 있는 미경쌤의 질문으로 또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브루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걸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미경쌤의 대화를 여는 질문.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야?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그 일이 왜 기억에 남았을까?
만약 같은 일이 다시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일을 통해 너는 무엇을 느꼈니? 아이에게 오늘 뭐 했어? 라고 묻는 질문은 대화를 금방 끝나게 합니다. 하지만 경험에서 감정으로, 감정에서 생각으로 이어지는 질문은 아이의 이야기를 조금씩 길게 만듭니다. 질문은 아이의 하루를 확인하는 말이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꺼내는 열쇠입니다. 3장. 질문하고 경청하며 다시 만나는 우리.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바꾸려다 질문을 시작했다. 학위 시습지 불영여로. 배운 것을 삶 속에서 때맞춰 되새기고 익히는 일. 그 기쁨을 말하는 문장이다. 중학교 2학년 무섭기로 소문났던 대머리 한문 선생님과 함께 읽던 논어의 한 구절이 아직도 또렷하다. 나이가 들수록 시험을 위한 공부보다 내 삶을 위한 공부가 더 많아졌고 그 공부가 주는 기쁨 또한 점점 커졌다. 학창 시절의 공부는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주어지는 일이었다. 선생님마다 틀린 문제 수만큼 매를 들었고 깜지 숙제와 시험 점수 공개는 일상이었다.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의 의미를 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해야 해서 했던 공부가 아니라 삶의 피와 살이 되는 공부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두 아들이 중학생이 되자 자아가 깨어난 듯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엄마, 공부는 왜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수학 문제를 풀었다. 봉인되어 있던 자의식이 깨어나며 공부의 의미를 비롯해 세상의 많은 일 앞에 물음표를 세웠다. 생각이 자란다는 건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속마음에서는 따지고 묻지 말고 그냥 공부 좀 하지 싶은 마음이 불쑥 고개를 들기도 했다. 이미 공부의 의미를 묻기 시작했다면 언젠가는 삶의 기쁨에 닿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렇게 여기니 아이들의 질문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더 깊은 배움으로 나아가는 여정처럼 느껴졌다. 얘들아, 엄마가 최근에 중국 작가 판덩의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라는 책을 읽었거든? 너희 논어가 뭔지 알아? 공자가 쓴 책 아니에요? 도덕 시간에 성선설, 성악설 배우면서 나왔어요. 그래? 그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논어를 읽고 생각을 나눠보는 건 어때? 같은 작가가 청소년을 위해 쓴 어른이 되기 전에 꼭 한번 논어를 읽어라라는 책도 있더라. 어릴 때부터 방학마다 함께 슬로우 리딩을 해온 덕분일까? 아이들은 큰 거부감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작은 하부르타 독서 모임이 시작되었다. 이름하여 일취월장 하부르타 독서 모임. 논어를 매개로 아이들과 함께 공부의 의미를 묻는 여정이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거실 식탁을 독서 모임 공간으로 정했다. 가끔은 조명을 낮추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차분히 만들었다. 과일이나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대화의 문을 여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 카페를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집돌이인 우리 아이들은 집의 편안함을 더 좋아했다. 두 번째로 모임 요일은 토요일 저녁으로 정했다. 저녁 식사와 정리, 샤워를 모두 마친 뒤인 8시에 모임을 시작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본 시간은 40분으로 잡았지만
이야기가 깊어지면 한 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다. 세 번째로 미리 책을 읽어오지 않아도 되는 짧은 텍스트를 선택했다. 아이들과 상의해 어른이 되기 전에 꼭 한번 논어를 읽어라를 골랐는데 한 해당 3, 4페이지 분량이라 즉석에서 함께 읽기에 적당했다. 아이들은 각자 책을 한 권씩 구입하고 이름 도장을 찍으며 자신의 책에 대한 애정을 키워갔다. 네 번째로 대화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하브루타 바인더를 마련했다. 모임에서 나눈 생각은 금세 흩어지기 마련이기에 각자 인상 깊었던 문장이나 질문, 느낀 점을 기록할 수 있는 학습지 양식을 만들어 꾸준히 쌓아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바인더는 가족의 성장 기록이 되었다. 다섯 번째로 모임의 목적과 규칙을 함께 정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경청하며 함께 생각을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 가족 간의 관계는 편안함이 장점이지만 그만큼 감정이 쉽게 개입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경어를 사용하고 말을 끊지 않으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약속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했다. 정답을 찾기보다 질문을 던지고 서로의 생각을 탐색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말이 서툴러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았다. 하브루타는 잘 말하는 연습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이끄는 주도성을 보장했다. 진행자는 반드시 어른일 필요가 없었다. 처음에는 내가 맡았지만 점차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서로에게 묻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하브르타 대화는 수평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엄마 대 아이라는 위계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열린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고받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모임이 끝날 무렵에는 각자 소감을 나누며 대화를 정리했다. 특히 큰아이와는 모임이 끝난 뒤에도 이야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주변에서는 중학생 아이들과 이렇게 오래 대화를 나누는 게 가능하냐라고 부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에게 그 시간은 단순한 독서 모임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동시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어리게만 여겼던 아이들이 어느새 깊은 생각을 품고 있음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아이들과 다시 만나고 있다는 감각을 새롭게 느꼈다. 네.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이 엄마, 사람 대 사람으로 이 가정에서 그 식탁에서 이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 독서 모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고요. 또 우리 윤미경 선생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희 교사 8분과 함께 쓴 낭독 관련한 책이거든요. 아이, 안 보이네요. 함께 소리내어 읽습니다. 네. 어, 이 책을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낭독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윤미경 선생님. 네. 나와주세요. 선생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네. 책에 이렇게 한 부분을 성우님께서 낭독해 주시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저도 성우님께 누가 안 돼야 할 텐데 아유,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그 24년 3월에 그 아까 말씀드린 자기경영 노트에서 처음 낭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조선의 선생님의 지도로 송정희 성우님의 책 나에게 낭독을 통해서 이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 책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쓰는 필사가 있다면 낭독은 진짜 한 글자 한 글자를 꼭꼭 소리내어 읽는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송정희 낭독학교에서 이제 중급반, 고급반까지 이어가면서 낭독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낭독의 매력에 빠진 것도 잠시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정말 너무 어설프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발전을 해야 될 텐데 점점 퇴보하는 것 같아서 흥미가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낭독할 함께 소리내어 읽습니다. 여기에도 나오지만 나의 소리를 찾기보다는 계속 조선의 선생님처럼, 송정희 성우님처럼, 오디오북 속에 나온 성우처럼 읽어내고 싶어서 자꾸 흉내내기에만 급급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처럼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주로 1학년 담임을 오래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한글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낭독하고 싶은데 그게 되게 해소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드디어 5학년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낭독을 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경험담이 되게 정말 큰 용기를 줬고 아이들과 긴긴 밤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하고도 이제 낭독회 한다고 먼저 질러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떤 빛깔의 긴긴 밤을 만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과 긴긴 밤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나처럼 따라해봐 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 한번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습니다는 그 오늘 산책에서 나온 책이고요. 여러 선생님들이 네, 낭독을 아이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경험을 적은 책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송정희 성우님의 뒷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송정희 성우님의 뒷글을 한번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소리내어 읽다. 송정희. 4번 읽는 낭독 독서법. 낭독을 하려면 먼저 묵독을 한다. 천천히 속으로 읽으면서 팔자를 나의 생각과 마음에 담는다. 그런 다음 편하게 소리내어 읽어보는 음독을 한다.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알아차리는 시간이다. 팔자가 살아서 누군가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듣는 이를 생각하며 말의 전달력을 높여 소리낸다. 청자의 유무가 음독과 낭독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다. 이때 스마트폰에 목소리를 녹음하고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녹음한 것을 다시 듣는다. 낭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텍스트를 적어도 4번 읽어야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낭독은 묵독, 음독, 낭독, 듣기가 함께 어우러진 읽기의 방식이다. 나는 이것을 낭독 독서법이라고 한다. 다독과 속독이 익숙한 시대에 이 낭독 독서법은 어쩌면 시대에 맞지 않은 옷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빨리빨리 무언가를 해내야 하고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말이다. 그런데 알고 있는가? 천천히 활자를 바라보고 사색하는 그 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소리를 입 밖으로 흘려보내는 그 시간. 내가 첫 번째 경청자가 되어 나의 소리를 들어주는 그 시간. 그때 우리는 호흡을 되찾는다. 낭독은 호흡 예술이다. 세상의 속도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의 주도권을 가지고 천천히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낭독은 함께 읽기이기도 하다. 이미 독서 능력을 갖춘 학생도, 혼자서 책 읽기가 어려운 학생도, 낭독을 가르치는 교사도 책 한 권을 놓고 합독, 다 함께 동시에 읽기에서 교독, 번갈아 읽기로, 잘 읽히지 않는 문장 앞에서는 복독, 반복해서 읽기로 완성도를 높여간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양한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고, 멈춰서는 문장 앞에서는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천천히 새겨간다. 함께 읽기는 함께 듣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교독을 할 때는 자기 차례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이 낭독할 때 눈으로 활자를 같이 따라가며 경청하고 함께 호흡해야 한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전체 문맥에 맞게 자기가 맡은 문장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나 리더는 자기를 텅 비운 상태에서 오로지 낭독하는 이들의 호흡과 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끊어읽기, 강세점, 표준 발음 체크, 내레이션과 대사의 구분 등을 실시간으로 코칭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낭독 강의의 매력이 여기에 있다. 교육자 혼자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이끌어갈 수 없다. 교육생이 있어야 가능한 수업이 낭독 수업이다. 서로의 호흡을 맞춰가며 하나의 문장을 완성해가는 과정. 그것은 낭독 예술이기도 하다. 활자를 살아내는 경험. 전국의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강연할 때의 일이다. 초등, 중등, 고등교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라 어떤 텍스트로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럴 때는 고전이 좋겠다 싶어 권정생 작가의 강아지똥으로 선정했다.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다. 제목을 소리내는 순간 다들 높고 밝은 톤으로 강아지똥이라고 귀엽게 발음했다. 하지만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강아지똥의 첫 출현은 밝고 환한 곳이 아닌 골목길 담미구석이다. 지나가던 참새 한 마리에게 들은 반응도 에이그 더러워 라는 한마디였다. 강아지똥으로서는 그리 유쾌한 상황이 아니다. 텍스트를 깊이 들여다보고 강아지똥의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높고 밝은 톤이 자연스럽게 활자 밑에 깔린 서브텍스트에 맞는 톤으로 바뀌어 간다. 워크숍이 끝난 후 다들 강아지똥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군요. 라며 놀라워했다. 낭독 독서, 낭독 독서법을 통해 다시 만나는 강아지똥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낭독이 빠른 독서가 아닌 까닭이 여기에 있다. 느리지만 내 몸과 마음과 말이 활자를 생생하게 살아내는 체험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치기가 없는 정직한 작업이기도 하다. 안 좋은 목소리는 없다. 낭독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많은 분이 성우나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흉내내려 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모두 똑같은 화법으로 낭독을 한다면 살짝 끔찍하기까지 하다. 우리의 얼굴 모양이 다 다르듯 목소리도 다 다르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사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 아직 귀가 열리지 않은 학생들에게 나처럼 따라해봐 라며 섣불리 들려줄지 말라는 당부다. 그게 답인 줄 알고 따라하기만 하면 자신의 개성이 담긴 목소리 표현에서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듣는 귀가 좋아져 분별이 생길 때까지는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그걸 가지고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좋다. 안 좋은 목소리는 없다. 안 좋은 습관이 있을 뿐. 그 습관으로 낭독의 첫 발을 떼는 것이다. 소리를 내기 전에는 먼저 이완과 감각 깨우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소리 내는 일은 내면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손으로 책 표지를 만지는 것,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짚어가며 단순히 글을 바라보고 읽는 것, 그 모든 작은 식작이 자기 호흡에 문을 여는 일이다. 어느 지방의 초등학교에서 낭독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의 일이다. 5, 6학년 66명이 참여한 낭독 릴레이를 하던 날, 무대에 오른 한 친구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발표에 대한 두려움, 친구들의 시선. 한 번도 이런 순간에 노출된 적 없는 낯섦 때문이었을까? 나는 그 시간을 그대로 두었다. 어떤 질문도, 어떤 배려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숨죽여 있었다. 우리에게는 수습하고 해결하려는 무의식적인 패턴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된다. 3, 4분이 흘렀을까? 침묵 속에서 그 친구는 스스로 선택했다.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소리를 내고 싶다는 뜻이었다. 혼자서는 못하겠다고 했다.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한 줄 한 줄 교독을 하며 아이는 천천히 입을 떼기 시작했다. 아직도 내 기억에 남는 그 하모니가 무척이나 감동인 무대였다. 낭독에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다. 나라는 존재가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에서 소리내어 책을 읽는 행위에 남과 비교될 일이 없다. 긴 시간 낭독을 하고 강의를 하며 느낀 것은 말하는 이도 중요하지만 듣는 이의 경청 태도와 시선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정성스럽게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나은 우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낭독을 하는 궁극의 이유이기도 하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또 한 문장 한 문장 꼭꼭 씹어서 들려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윤미경 선생님. 어, 오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 대 사람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느낌이었어요. 윤미경 선생님.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까지 이렇게 또 경청해주신 우리 많은 분들 또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화면까지 켜주신 우리 은재 선생님, 옥쌤 감사합니다. 옥쌤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네. 저 책 두 권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낭독으로 들으니까 훨씬 더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옥쌤은 보니까 막 책 페이지도 찾아가면서 네, 네. 같이 눈으로 이제 맞아요. 따라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선생님? 네, 오늘 이렇게 화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켜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미경 선생님이랑 같이 백작에서 글쓰기 친구로 만나고 있는 김은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낭독, 그 미경 작가님 통해서 낭독이라는 걸 좀 이제 여러 번 듣게 되었고, 미경 작가님이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도 궁금했고, 네, 낭독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두 분이 서로 이제 콜라보를 해서 서로의 책을 읽어주는 거 이제 저는 그냥 듣기만 했거든요. 책을 찾아보진 않고. 근데 그 듣는 순간에 제가 그냥 읽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다가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떤 또 다른 느낌이 있으셨어요? 아, 어, 제가 읽을 때는 그냥 저만의 생각으로만 그냥, 아, 그랬지? 맞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이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제 미경 작가님이랑 이제 송정희 성우님이 읽어주실 때는, 아, 맞다. 낭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그분의 호흡이나 그분의 표정, 그분의 말투나 이런 걸 따라가면서 좀 더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미경 작가님이 읽어주신 부분에서 낭독은 호흡을 하는 이제 읽어주는 낭독하는 분의 이제 본인의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듣는 이를 위한 낭독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좀 가꾸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낭독이 되게 매력 있는 하나의 작업, 실행? 그런 거구나라는 걸 좀 새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 AI 시대에 질문력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낭독이라는 것과 하브루타가 이 대화법이 굉장히 흡사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이 책들을 만나면서 좀 느꼈습니다. 이 채팅창에 예, 응원의 메시지 네, 김희영 선생님께서 송정희 성우님, 윤미경 작가님 책 출간을 축하합니다. 이토록 우아한 조합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글도 목소리도 여신 자태도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희영 선생님도 얼마 전에 신간이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희영 선생님과도 한번 콜라보 낭독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영란 선생님께서 낭독의 세계가 궁금해서 경청했는데 낭독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흡 예술이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 이분들이 귀들이 열리셨네요. 네. 우리 홍영 선생님께서 두 낭독가분들께서 상호 낭독을 해주셔서 더 감동이 큰 것 같아요. 네, 송정희 낭독가님, 윤미경 낭독가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장홍영 낭독가님. 네, 우리 홍영 선생님도 지금 중급 일반에서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영란 선생님 두 분의 살아있는 표정도 아름다웠습니다. 네, 호흡에 실린 저희의 소리와 표정도 잘 감상하신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주말 일요일 아침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윤미경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인사 나누시죠. 네. 네. 이렇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송정혜 아이고, 성우님. 아니에요. 네. 뭔 소리예요. 그리고 함께 저희 낭독을 들어주신 많은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글쓰기, 낭독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제가 느끼는 이 충만함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윤미경 선생님이 오늘 이게 첫 홍보의 시작인데요. 5월 달에도 몇 개의 또 강연이 있으시고 또 책 관련해서 북토크가 있다고 하니까 또 그런 것들 챙기셔서 같이 공명하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